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걸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공개키 저장소에 가서 상대방의 공개키를 획득. 공개키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나 오픈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공개키 저장소에 가면 호동이 것도 있고, 뭐, 재석이 것도 있고, 경호 것도 있고, 여러분의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암호화를 해. 재석이한테 줄 거면 재석이 키를 가지고, 재석이 공개키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재석이 공개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암호화를 해요. 그 암호화 한 거를 보내줘요. 보내주면은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왜? 이건 재석이 공개키로 만든 거니까. 재석이 개인키로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되셨나요? 개인키 암호화하는 방법. 자신의 공개키 저장소에서 자신의 공개키를 등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개키 저장소에서 상대방의 공개키를 가져와. 호동이 공개키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호동이 여기서 본인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어요. 본인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공개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키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공개키 저장소에 가서 호동이가 개인키로 했다면 호동이 공개키를 가지고 와서 이걸 놓고 보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언제 쓴다? 신원 확인용. 아, 그 사람이 재서이가 맞다. 그 사람이 경호가 맞다. 그 사람이 호동이가 맞다. 신원 확인용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암호화를 해 놓다 보니까 해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킹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보는 해킹. 장부는 다 있지만은 실제 장부가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있는 사람만, 개인키 또는 공개키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자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킹이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수정할 수 있는 해킹이라 그랬죠. 수정하는 해킹. 그런데 수정은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거를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블럭하고 블럭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수정하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수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51%를 수정해야지만 돼요. 51%를.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수정을 했어. 그래. 여기 내가 제 해시2를 갖다가 해시2하고 해시-n까지 요걸 다 수정을 했어. 근데 이것만 수정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그림. 이거 내가 수정을 하려고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얘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에 거를, 이후의 거를 다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정의에 대해서 쭉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란 뭐다? 블록이란 유용한 거래 정보의 묶음을 블록이라고 한다. 거래 정보라는 게 뭐예요? 요 거래 정보라는 건 장부라는 거죠. 장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는 뭐예요? 거래란 A가 B에게 얼마를 송금한다. 이게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 여러 개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보통 비트코인의 경우 1800개 정도의 거래가 한 블록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블록 거래 정보 묶음 블록이라고 하는 게 크기가 1메가바이트인데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 안에 거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 블록의 크기가 커지고, 이 거래 내용이 조금 줄어들면 블록의 크기가 작아지고, 또 정확하게 1메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2일 어제 현재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제 그날 평균 블럭의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비트코인의 평균 블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날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2021년 보이시죠? 2021년 9월 20일 현재 총 블록 사이즈가 얼마야? 1214죠. 이게 정확하게 딱 1메가바이트가 아니라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 조금 늘어나고,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거래 건수에 따라서 1메가바이트에서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블록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은 하나의 장부라 그랬어요. 장부. 그 장부인데 여기 하나하나 블록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블록 안에는 블록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 바디라고 있는데, 블록 헤더는 현재 블록 해시, 이전 블록 해시, 머클루트, 타임스탬프, 난이도, 난스, 버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 바디에는 실제 거래한 내역들 있죠. 10분 동안 거래, 박경호가 강호동한테 100원을 보냈다. 이 거래 내역, 이 거래 내역을 쭉 모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래 내역 건수가 1000건이다. 그럼 여기 건수 1000건 써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장부, 블록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0번 장부, 1번 장부, 2번 장부, 3번 장부, 이렇게 장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블록 헤더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블록 헤더는 블록이 헤더라는 게 있고 바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헤더에는 버전이라는 게 있고, 프리비우스 블록 해시라는 게 있고, 머클 루트라는 게 있고, 타임 스탬프라는 게 있고, 비치라는 게 있고, 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바디에는 블록 거래 카운트, 요 거래가 몇 개가 일어났냐, 트랜잭션이, 그 카운트, 그 다음에 실제 각각에 대해서 거래 내역 있죠. 거래 내역. 박경호가 강호동한테 얼마 보냈음, 요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 헤더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채굴하는 소프트웨어,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윈도우 95에서 만든 거 윈도우 10에서 돌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비우스 블록 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블록 얘기했죠. 블록은 블록 그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 해시가 있고, 해시가 또 다음 블록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비우스 블록 해시는 바로 앞에 위치하는 블록의 해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머클 루트라고 하는 건요, 개별 거래 정보에 거래 정보 있잖아요. 그 거래 정보를
해시 값으로 이진트리 형태로 그쪽 구성하는데 그 루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클 루트라는 게 실제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스탬프는 이제 블록이 생성된 시간, 그 다음에 비트는 난이도 조절용 수치, 넌스는 이게 채굴에 들어가는 값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블록 헤더에 들어가 있는 6가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여기 프리비어스 해시 무슨 말인지 알죠? 버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머클 루트가 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죠. 머클 루트는 여기 이제 이 해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이진트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래가 하나 일어나고 거래가 2개 일어나고 거래가 3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거래를 갖다 이렇게 이진트리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거래에 나온 거에 대해서 또 2개씩 이진트리로 다시 연결을 하고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갖다 요거를 머클 루트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래 내역을 이 머클 루트 가지고 밑에 있는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제일 위에 있는 요거를 머클 루트라고 얘기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 이 전체 내용을 머클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머클 트리. 그래서 이렇게 이 2개씩 막 묶어 놓게 되면요, 뭐 여러분들 컴퓨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거래 내역을 찾는 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작업을 하는데 여기 인터넷 공유기가 여기 있고 이제 우리 내 방에 있는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절단이 됐어. 그럼 어떻게 찾아요? 제일 가운데 먼저 딱 해가지고 얘하고 되나 안 되나 보잖아요. 얘하고 연결이 잘 된다. 이쪽은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이쪽을 다 확인해봐. 이쪽은 잘 연결돼 있어. 이쪽이 연결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잘라놓고 여기 또 봐요. 이쪽은 문제가 없어. 이쪽에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문제 없는 거야. 요것만 보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하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머클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거래 5번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지만은 한 번, 2번, 3번만 하게 되면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가게 되면 5번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클트리로 되어 있으면 한 번, 2번, 3번이면 가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아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머클트리 형식으로 해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클트리의 역할은 블록체인 용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가죠. 그쵸? 그래서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이제 플로드가 될 수 있는데 모바일로도 실제 그 거래 내역을 금방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머클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친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몇십 개가 되든 몇 백 개가 되든 몇 천 개가 되든 머클 루트는요 용량이 딱 32바이트로 항상 같습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그 머클 루트에서 그 알고리즘에서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넌스는 뭘 넌스라고 얘기하냐면요, 넘버 원스의 약자예요. 원스 넘버가 뭐예요? 한 번만 수인 숫자라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그 블록체인을 갖다가 여러 명이 동시에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록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안 되겠죠. 한 사람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 권한을 받기 위해서 암호를 풀어야 돼요. 암호.
근데 아무 결과값이 이 바로 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번호를 이렇게 돼 있어요. 넌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호를 찾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그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늘 번호가 새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번호를 사람들이 찾는 거를 채굴이라고 얘기해요. 채굴. 그래서 그걸 찾은 사람이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이 넌스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생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번호키 네 자리면 0000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자리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0000, 0001, 0002, 0003 쫙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찾잖아요. 이 넌스를 찾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넌스 값을 찾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채굴했다라고 해서 이 채굴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지급해 주는 거죠. 채굴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 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있어요. 빛. 이거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년 동안 210만 비트코인을 만들잖아요. 그 이상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토시는 평균적으로 2주에 한 2000개 정도를 채굴을 해야지만 그 100년 동안 그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 때 그때의 컴퓨터하고 지금의 컴퓨터하고 성능이 어떻게 다르죠? 지금 컴퓨터가 무지하게 좋잖아요. 지금 채굴 전용 컴퓨터는요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지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해요. 어떻게 조절하냐 하면요, 채굴은 번호 맞추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번호 맞추기. 그런데 이 번호의 길이를 조정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늘려 가지고 여기 앞에 번호가 난이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요 영자의 숫자를요, 난이도가 낮을 경우는 얘를 줄여요. 이렇게 한 3개만 0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해줘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돌려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아무도 못 찾아. 이 10분 안에 이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얘를, 이 영자를 갖다가 이만큼 만들어 놔봐요. 그럼 되게 찾기 쉽겠죠? 이 번호 찾을 때 0번부터 9번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0의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 한 2000개 정도의 채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바뀝니다. 0의 숫자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0의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럼 0의 숫자를 줄이고,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는 거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0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블록 해시라는 게 있는데, 블록 해시는 뭐냐면 이 블록에 있는 전체 값을 가지고 또 하나의 키를 만드는 걸 블록 해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거래한 게 있잖아요. 이명박이가 거래를 했고 박근혜가 거래를 했고 거래를 했어요. 이 거래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해시값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해시값 실습했잖아요. 해시값을 만들어요. 이 해시값들을 모아가지고 먹을 트리 해시값을 만들어요.
그래서 머클 트리 해시값을 만든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소프트웨어 버전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앞 블럭에 해시가 있죠. 그 다음에 블록을 생성한 시간이 있죠. 채굴 난이도 있죠. 아까 얘기한 넌스라고 하는 값이 있죠. 이 모든 거를 다 합해 가지고 또 하나의 해시값을 넣어요. 자, 우리 아까 해시값 만들 때 그 해시값 내용이 길다 그래서 뭐 해시값이 바뀌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거를 블록 해시, 그 블록을 갖다가 총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해시값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블록 0번 블록에 블록 해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전도 있고 그 전에 해시값도 있고 머클 트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비트도 있고 넌스 있죠. 요걸 다 합쳐 가지고 이 거래 정보를 가지고 해시값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블록 해시를 만들어서 이 블록 해시를 그 다음 블록에 프리비우스 해시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하고 얘하고 다 이 밑에 걸 다 합쳐가지고 만들고, 예, 이 머클 트리를 만들고 거래 정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내용 가지고 다 합쳐서 블록 해시를 만들고 블록 해시가 다음 블록의 프리비우스 해시로 가고 또 이 거래 정보가 머클 해시로 가고 머클 해시부터 이 버전까지 한 모든 정보가 블록 해시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록체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P2P 상에 노드에스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록을 잇따라 연결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했고,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가 없고 누구나 기록에 참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참 거짓의 여부는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둘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수강 시점 있죠. 수강 시점에 이더리움의 총 노드 수가 몇 개인가 그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땡땡 해가지고 노드 수 있죠. 노드 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SHA-256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값들을 성공회 대학교 치고 이겁니다. 그냥 1번 치지 마시고 성공회 대학교, 홍길동, 암호화폐학 이렇게 세 개를 치셔가지고 이 해시값 나온 거 있죠. 해시값 나온 거를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개 키하고 개인 키 활용 방법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유재석과 강호동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친구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유재석이 공개 키를 하고 강호동이가 개인 키를 했을 경우, 유재석이 개인 키를 하고 강호동이가 공개 키를 했을 경우 네 가지 경우 있죠. 그 네 가지 기술하고 그 네 가지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TS 있죠. 네. 비츠
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 블록체인 잘생겼다, 글자가 좋다 하면 상관없어요. 본인의 느낌을 200자 이내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뭘로? 성명, 과학번, 4주차 과제 물점 PDF로 작성해서 여러분들 LMS 있죠? LMS에 업로드 해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에 보고 피드백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는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은행 컴퓨터를 숨기고 꽁꽁 덮어놓는데 그 장부를 어떻게 오픈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장부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어서 본인만 보게 했을까요? 더 놀라운 거는 비츠라고 하는 겁니다. 난이도를 조절하는 비츠를 만들어서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도에 백서를 만들 때 지금의 에이식 칩이 나와서 채굴을 무지 빨리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오늘 못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